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50명이 넘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을 친중 좌파 정부로 규정하고 경제, 안보 보복을 예고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란 전쟁 와중에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정동영은 미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중요 기밀을 누설했다가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등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경제동맹에도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균열의 틈새에는 중공이 끼어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50명이 넘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쇠좌파 정부가 미국의 기업들을 공격하고 중국을 편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선 폭스뉴스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은 서울, 그러니까 한국 정부죠. 서울이 겨냥한 미국 기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과 연계된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 지도부를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시진핑의 손을 잡았다고 비판하고 프레이밍화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중국계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공화당 대를 이사 하원 의원을 필두로 50명이 넘는 미국 하원 의원들은 주미 한국 대사 강경화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일부 사업 관행이 차별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낸 서한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한국 국내 경쟁 업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처벌하려는 다양한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다. 싱크탱크 컴페테레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그러한 규제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 미국 가계는 가구당 약 4,000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귀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사 의원은 이어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서한과 한국 정부의 편파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이 정부는 메타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사 의원은 이어서 그 회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소유하고 설립했으며 솔직히 말해서 조직적으로 공격을 받아왔다. 아마도 미국 기업이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 규정은 세계적인 규모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훌륭한 기업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사 의원은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과 한국 간의 기존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지도부가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협정들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사 의원은 한국은 삼성 제품을 비롯해서 현대와 기아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해당 제품들을 가능한 한 최저 관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었다. 한국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 협상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사는 한국 내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과 그것이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사는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우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메타와 쿠팡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비관세 장벽도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25,000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공산주의 정부 아래 통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의 기사는 현재 미국 정계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마가 공화당 강경파 진영이 한국의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냉혹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 이념적 불신과 안보 보복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를 단순히 야당이나 새 정부가 아닌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를 완전히 걷어낸 것으로 한국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아닌 잠재적 적성국의, 그러니까 중국이죠, 잠재적 적성국의 조력자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언제든지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공정거래가 아닌 미국 기업에 대한 박해와 자국 기업 보호주의로 해석하며 이를 향후 1조 달러 규모의 손실로 계량화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대목은 주한미군과 FTA를 하나로 묶었다는 점입니다. 이사 의원이 우리는 2만 5천 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 기업을 공격하느냐라는 논리로 경고했는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전략인 거래적 동맹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 50명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를 이사 의원이 언급했듯이 미국은 현대기아와 삼성 등을 볼모로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온펄법 등 플랫폼 규제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를 무역 불균형으로 간주하여 FTA 무력화나 고율의 보복 관세를 즉각 실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대북 정보 공유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가라는 여론을 형성하여 방위비 분담금 폭등이나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카드를 꺼내들고 흔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본사를 옮기거나 생산시설을 대거 미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공동화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가 진영의 시각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 조력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질식작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관계는 단순한 밀당의 수준을 넘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친중 반기업이라는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 보복과 정보 공유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안보 보복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란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워싱턴이 한국에 던지는 실제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 50명이나 집단으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친중 좌파라는 낙인을 찍고 경제적 안보적 보복을 예고한 것은 사실상 동맹의 신뢰가 파탄났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우리 국민의 밥그릇인 일자리와 국가의 안보를 통째로 뒤흔드는 경제적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경고음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